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가치투자, 데일리 시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래도 지금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뭔가 변화를 좀 끌어가겠지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높은 상황들이고, 그게 아마 빠르면 이제 내일 정도쯤에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저희가 얘기하는 대주주 양도세 이쪽에서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이 기대감이 있는 측면들과 함께, 게다가 또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이제 미국에서 금리 정책이 바뀐다라는 얘기들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인하 모르겠습니다. 뭐 그만큼은 할지 모르겠는데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들이고, 세 번째는 그래도 연초죠. 보통 대한민국이 연초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올해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잘 연결되면은 12월 달 강세가 1월 달까지 연결되는 이런 효과와 함께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보통 유독 강한 게 약간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이 강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연결되면서 지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부럽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거 부럽습니다. 그런데 해외 분위기를 딱 봤었을 때 지금 환율을 볼까요? 환율은 1307원, 다시 10원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고민이 또 깊어지는 상황들, 즉 환율 보게 되면 여기서 1290원, 여기는 강력한 지지권인데 이번엔 조금 높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수렴이 되는 과정 쪽에서 조만간 한 1310원 정도쯤 되겠죠.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변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역외 환율, NDF 쪽은 지금 달러의 영향을 받죠. 달러의 영향을 받고 장중에는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받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환율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국내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받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는 미국, 그리고 또 장중 변화는 중국,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운명,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향들을 보게 되면 장중 지수 봤을 때 일단 중국 쪽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지금 현재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또 빠지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 한번은 반전을 쭉 보여줬다가 이 정도까지도 못 오고 그냥 다시 전저점 테스트가 내려오는 이런 과정까지 보게 되면 중국 아직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저점을 살짝 지키려고는 하는데 2920대 정도쯤 되겠죠. 아직 그만큼 힘이 있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홍콩 H지수는 다시 한번 전저점 테스트가 나오면서 약간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 정도쯤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을 텐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그 다음에 아이고 중국도 살아나는구나 봐야 되겠죠. 아직 모르겠고요. 그런 쪽에서 일본 쪽은 일본은 그냥 강보권인데 지금 이따가 오후에 발표될 BOJ, 뱅크 오브 재팬의 결정들, 물론 별 변화 없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그냥 완화적인 정책으로 계속 갈 거야. But 내용이 내년 가면은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가 올라온 만큼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게 완화적인 투하 정책 가지고는 대응을 못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죠. 일본도 거의 어떤 수렴된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나갈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올라갈지 아니면 이탈할지 이거 보면서 어떤 변곡점이 앞서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그나마 부러운 거는 대만입니다. 대만 지수는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강화되는 패턴. 한국도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못 보여주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수도 어떤 특별한 모멘텀 없는 가운데 약간 묵직한 변화가 오다 보니까 한국도 일단 지금 지수 때는 들어가는 상황들이 고점에서 약간 좀 머뭇거리고 있죠. 2570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입니다. 지난번 8월 달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부 쪽 요 자리가 2570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 안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동력 갖고 될까? 좀 힘을 맞출 수 있을까? 거래량은
지금 못 받쳐주는데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2570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업 되는 과정들 혹시나 이거 잘 맞추고 단기동 평균선 괜찮게 맞추고 다음으로 레벨업 된다라고 하게 되면 2570에서 최대 2668을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 라인 쪽을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이제 시도가 되게 되겠죠. 그걸 보여주면서 차라리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기대감을 하고 같이 맞추면서 2570 돌파해서 2600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슬슬 보여주면서 채비를 갖추면서 들어가느냐. 미국이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미국이 좀 아유 우리 무거워요. 우리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어요. 우리 좀 쉴게요. 라고 하는 쪽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국내 증시도 흐름이 맞춰가면서 거기 영향을 받는지 지금부터는 미국은 올라갈 땐 전혀 못 따라갔지만 조정 나올 때는 또 그런 거 귀신같이 또 조정 같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단단한 모습들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죠. 코스닥은 정부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즉 코스피 대비해서 가게 되면 한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라는 쪽에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코스닥이 좀 더 중소형주와 함께 활발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과정들. 근데 이거는 내일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쪽이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무조건 기대만 하느냐. 내일 이제 열려봐야 되겠죠. 뚜껑은.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라인들. 그러니까 즉 중요한 저항대는 지금 현재 865입니다. 코스닥이요. 이 정도에서 탄력받고 쭉 가느냐 라는 쪽인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완화돼서 30억이건 50억인가 간에 늘려줬다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셀 온으로 될지 뉴스 나왔으니까 일단 됐어 그냥 팔아버려 아니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진짜 좋은 뉴스 나왔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팔 거 없어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량이 아니라 그들은 돈 많으신 분들은 그래 나 이제 대주주 양도세 더 내년에 수익 나도 돈 낼 필요 없어 세금 낼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 발표되고 나서 그대로 탄력을 쭉 받아가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이게 셀온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일 분위기도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21쪽에서 발표되는 부분에 따라서 일단 시장의 뉘앙스 바뀌는데 그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좀 더 영향을 받겠죠.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변화 그러면 865 정도의 저항을 두고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서 지금 현재 860선 들어가기도 아직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변화 앞두고에 대한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에는 미국이 꺾이면 조금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꺾이지 않길 기대하겠지만 또 모릅니다. 또 미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앞섰다? 아니다, 괜찮다, 어차피 인하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죠. 거래가 늘었습니다. 미국은 거래가 늘었습니다. 이런 자리 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국내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 흐름을 볼 때 일단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수급 같습니다. 수급도 일단 외국인들은 경외감이 좀 있어요. 코스피 쪽, 코스닥 쪽 매도합니다. 기관도 같이 매도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는 좀 강했지만 지금은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그나마 선물이 매도했다가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선물 매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요거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끌어올리게 되면 지수도 플러스권으로 반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침에 지수가 좀 출렁해서 밀렸다가 돌아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지금 횡보 중입니다. 이런 쪽에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선물 약간 다시 매도 쪽으로 묵직하게 잘 잡는다. 차익 매물이 좀 우세한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밀려 내려가서 또 2560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선물의 매수가 전환되면서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아. 매수 쪽으로 가닥 잡고 현물은 이 정도쯤에서 그냥 크게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플러스권으로 반전 시도 하는 게 나오겠죠. 어디로 갈지는 외국인들 동향들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그들이 보여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는 거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움직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은 며칠 좀 달렸다고 좀 쉬는 분위기죠. 반도체 약간 조정. SK하이닉스, 삼성전자만 플러스권, 하이닉스는 좀 조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약간 대장주의 주도주의 느낌이 나죠. 이게 쉬게 되면 그거 관련된 지금까지 움직였던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CLX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 다 조금 무거워져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동안
시장을 견인하는 거는 딱 세 종목 아시죠? 예, 에코프로, 머티, 예, LS, 머티리얼, 그리고 머트리얼, 헷갈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 세 종목에 따라서 계속 관심이 높고 이쪽에 대해서 느낌이 오고. 이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신규 상장주인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나오는 수급액이 혜택감. 신규 상장주인데 계속 붙습니다. 시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 나 저거 없는데 이만큼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를 채워가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연기금이 그런 변화를 많이 하죠. 다 저희들 돈인데 올라가면서 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나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지수를 못 따라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가 좀 들어오는 거, 그거를 역이용해서 막 몰아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한 패턴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신규 상장주가 들어왔는데 그만큼 빠르게 시총이 늘어난다? 코스피 200에서 좀 더 넘어가서, 그 다음에 MSCI 지수까지 편입되는 기대감까지 안고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 요게 저희가 에코프로 때 예전에 에코프로 BM 때 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연기금이 따라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주도해서 막 몰아치기 시작하죠. 이게 나오는 변화. 그러면 연기금이 따라서 어느 정도 패시브 자금까지 목에 찰 때까지는 계속 붙는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되게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에코프로 머티. 예. 지금 일단 오늘은 경고가 붙다 보니까 약간 정체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 오늘도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오늘 살까요?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이틀 동안 지금 매수 들어온 게 거의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연기금이 끌어올린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거 빼고는 경고 들어오다 보니까 좀 오늘은 주춤주춤. 그래서 딱 이거는 옆으로 횡보하다가, 근데 지금 한 번도 지금 단기 종평선을 깨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들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딱 거래가 들어오는 현상. 이거 보고는 보통 보는 기술적 분석이죠. 저항 돌파하면서 거래 빡 실었다. 이거 따라가는 모습들이 시장 주체별로도 다 나오고 있고, 이게 누가 샀느냐? 연기금이 샀다. 그러니까 같이 가세돼서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다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버티는 코스피 200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너도 한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한번 모습을 보여줘 라고 하는 LS 머티리얼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아직 코스닥 150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쪽에서 벌써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12위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거 당연히 특례 편입이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10위권 안쪽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도 코스닥 150의 구성 항목을 맞추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겠다. 라는 쪽에서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잠잠한데 매수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또 기대하고 그냥 확 끌어당기는 쪽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총이 벌써 2조, 거의 이제 3조 가까이 들어갑니다. 3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만큼 체력이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어떤 펀드멘탈과 기업이 하는 일 가지고 엮여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급에 대한 기반들, 패시브 자금에 들어오는 기대의 요인들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는 거기 포점을 맞춰야지, 이거 펀드멘탈 봤을 때 시총이 이것까지 들어와서 못 사.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 플레이가 들어갔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난 저런 거 매매하기 힘들어. 못하겠어.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꼭 아시고 나중에라도 이런 변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 쪽에서 연기금 플레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들 확인이 됩니다. 물론 로봇 쪽에 앞으로 성장성들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까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수급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쪽에서 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서 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예요. 의뢰이 들어갔던 게 그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공매도 어서와 새내기지, 새내기 신고식을 한번 할까, 우두둑 그러면서 들어왔던 부분들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약간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여기서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순기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아주 이상한 팽태로 막패대기를 쳤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고스란히 당한 거고, 그럼 이런 게 공매도의 순기능이 나오지, 그러니까 공매도의 순기능이 역할을 할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말고 이상하게 꼬아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정부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쪽들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예,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야 저희도 맘 놓고 안전한, 네, 좀 더, 공평한 환경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공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 종목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건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쪽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당장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다. 매수세가 여전히 붙는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아직 뭐 분봉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두산 로보틱스 자체도 지금 11만 원대 초반이면 또 지지할 걸로 봐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또 섹터별 종목들의 흐름들의 동향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밥솥. 예. 밥캣도 아니고 밥솥. 근데 이게 일단 포인트가 맞춰진 게 어버브 반도체. 이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지난번에 MCU라고 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섹터 분석 학교에서 털었죠. 여기 나올 때 제가 가장 드린 말은 MCU가 중요하다. 모든 가전 쪽에 들어가는 그 두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어버브 반도체를 언급은 드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예. 아이고, 뭐 따라가는데 이때도 딱 보시게 되면은 딱 단기 동평선에서 맞춰놓고 안 빠지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그 레벨업이 들어온 거죠. 이런 과정들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특히 가장 큰 핵심은 온디바이스 AI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IoT, 사물 인터넷이 기반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물 인터넷을 컨트롤하는 쪽이 MCU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각을 많이 받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밥솥 쪽이 아니라 MCU 관련된 쪽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알아주는 대장주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엔터 쪽이 강합니다. 지금 봤을 때 오늘 시작부터 JYP 엔터가 이거 좀 다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내년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축 밀렸을 때 이런 자리들이죠. 가다가 이런 중요한 자리들 딱 맞췄습니다. 가격 메리트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원래 이런 데 손절합니다. 사람들은. 손절이 아니라 매수하는 자리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까지 딱 터치했다. 일단 기계적으로 삽니다. 샀다가 일단 요 정도까지 반전 확인해서 이 정도까지 오는데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적어도 여기 샀다가 여기서 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 8%는 수익이 됩니다만 그게 이제 나오다가 어렵게 해서 이제 50월선 안착해서 내년도 우리 안 죽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나왔다는 거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막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0만 원대 초반대 정도 쪽으로 내려와서 눌림목 들어온다. 그때는 단단하다. 그럼 그때는 사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JYP한테를 보면서 이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한 게 기준점 내려오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였습니다. 내려오고 저항 그 8자리죠. 그리고 또 저항 8자리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밀렸다가 계속 이런 것만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이 안쪽에서 안착한 적이 없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안착했다. 추세 전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나왔을 때 흐름들의 분위기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여기만 지지하게 되면 보유하신 분들도 여기만 이탈하지 않게 되면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화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 쪽에서 엔터주가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이브나 또 종목들을 쭉 볼까요? 하이브는 예전부터 지금 전환되는 모습들이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 거래 증가하면서 이런 중요한 지지권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은 보초병이라도 한 100주를 사겠다 생각하게 되면 30주는 사보는 자리입니다. 쫓아가면서 한번 사보고 이것만 지지해서 크게 이탈 안 한다 그러면 가보는 전략이죠. 그런 쪽에서 하이브도 나쁘지 않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엔터 쪽에서 움직이는데 엔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쪽에서 움직이는 게 뭐 NHN 벅스 이런 게 움직이고 RBW 이런 게 먼저 움직이고 하는 현상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되겠다 싶어서 움직이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 중에서 다날도 오랜만에 움직이네요. 다날 같은 경우는 엔터 쪽이라기보다 약간 코인 연결된 뭐 이런 전자결제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STU 관련된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U도 지금 오늘 다 올라가죠. IT세는 부산디지털거래소 우리가 운영해 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러면 탈락한 갤럭시와 발음이 안 되네요. 위메이드 이런 쪽도 지금 오히려 충격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밀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화폐를 통한 어떤 사업 환경들이
금리가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STO도 쉽게 안 밀립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로 밑으로 쭉 밀리느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되게 높은 거고, K옥션, 뭐 서울 옥션 이런 쪽들은 K옥션이 이번에 또 그거죠. 열매 컴퍼니가 조각 투자를 성공해서 그 일본 작가 누구죠? 까먹었습니다. 네. 워낙 주식을 하다가 이제 문화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호박이죠. 이렇게 된 그 그림을 한 12억 정도 발행할 걸로 그 조각 투자 쪽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행했는데 어제까지 19억이 몰렸답니다. 관심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이론은 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호기심 많은 쪽들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높다 이런 쪽에서 STO 이쪽도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그 밖에 오늘 뭐 GC셀 뭐 차바이 요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수급 관련된 쪽에서 차바이텍 움직이면서 요거 좀 뭔가 있는데 라고 봤더니 어제 수급 보세요. 외국인들 사면서 기관까지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어떤 전고점대가 돌파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제 블로그에 제가 썼던 쪽에서 차바이오텍 요거 이런 느낌 한번 했는데 일단 지금은 무리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중요한 저항권까지 바싹 다가왔기 때문에 바로 돌파 못할 것 같고요. 좀 약간 또 매물 소화하고 단기 동평에서는 딱 맞고 지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할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적으로 봐야 되지. 차바이오텍, 뭐 GC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보다 어떤 제약 바이오 쪽에서 한 축이 또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구나. 면역 항암제도 볼까요? 이쪽도 한때 또 그 무거운 신라젠 이런 것도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종목들의 특징이 파맵신이 오늘 점 상한가 들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최대 지주가 타이어뱅크로 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펀더멘탈 관련된 기업의 내용들이 바뀐 거는 어떤 대주주 바뀐 것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쭉 움직이는데 약간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Y바이오 로직스, 거기다 뭐 큐로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이게 어떤 변화가 이끌어간다. 이건 아직 조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볼 때는 항상 종목적으로 보셔야 되지 이게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또 지금 퀄리타스 오늘도 갑니다. 퀄리타스가 가면서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비슷하게 상장된 업체 쪽에서 에이징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개를 들 듯 말 듯 하지만 지금 오버행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2달, 3개월째 부담과 한 달 반짜리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정체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은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보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끝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쪽 보고 움직이고 또 6개 쪽 같은 경우도 하림이 또 인수했다. 그런 쪽에서 하림 지주가 더 먼저 뜨는 모습들이죠. 하림 지주가 강했다 다 밀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HMM 이쪽도 가다가 지금 움직이는데 오늘 아침에 HMM에서도 드린 얘기가 밀리면 어차피 지금 운임지수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가 지금 여러 가지 막혀있기 때문에 운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격을 말씀드린 게 16,400원, 500원 정도쯤 되는데 그 정도 부분에서 딱 지지하고 바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확실성 끝났다가 새로운 쪽으로 봤다가 잠깐만 지금 운임지수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반응을 하면서 움직이는 변화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들이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 저항 여기까지는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만약에 저보고 오늘 방송 안 하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를 했었어라 하게 되면 저 이거 따라가면서 샀을 겁니다. 오늘 샀고 요 안쪽에 샀다가 바로 여기다 18,800원 제가 보여주는 요 저항이 있죠. 그냥 정리하고 일단 기다림. 그러면 아마 이거는 약간 또 혹시나 살 기회가 17,0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살 기회를 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황이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턴하는 과정들이 조금 나오는 흐름들이 아니겠느냐. 자꾸 저희 뇌리에서는 예전에 코로나19 때 나왔던 항만적체 그리고 또 파나마나 배가 이렇게 딱 막혀서 못 갔을 때 그때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쪽들이 연장이 되는지 어떤 그쪽 관련된 동향들 보고 또 SCFI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보시면서 플레이할 준비는 하긴 해야겠다. 만약에 그게 그냥 꺾여버린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자체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 흐름들까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시장은 그냥 관망, 정체, 거기다가 내일을 기다리면서 약간 좀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고 내일 나왔을 때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따라서 여전히 종목들은 그래도 다들 살아있다. 특히 말씀드렸던 코스닥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는 가능하다. 하지만 내일의 흐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자. 이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치투자의 데일리 시황 여기까지 해서 끝! 감사합니다.